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트레킹하던 한국인 교사 4명이 눈 사태로 실종된 지 사흘째입니다. 아직 실종자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입니다만 아직 실종자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도 구조하기에 약간 조건이 어렵다고 하는데 현지 상황을 먼저 종합을 해주실까요? 네, 지난 17일 날 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니 벌써 3일째 지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사건 원인 자체도 이제 갑작스러운 눈사태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 후에 이제 굉장히 기상 악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눈 사태도 벌어져서 눈도 벌써 이제 뭐 몇 미터 이상 쌓였다 해서 현지에서도 지금 이것을 뭐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수색 작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인원이 동원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제 네팔 현지에 그 교육 봉사를 갔던 교사들이 조기 귀국을 했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 위험한 곳이 아니라서 사실 사고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했거든요. 사고의 원인 지금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지금 알려진 것은 이제 갑작스러운 눈사태 정도 알려졌는데요. 이것도 이제 충남교육청에서는 처음에는 트레킹 자체가 17일 날 이제 시작된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했는데 지금 알려진 것은 17일이 아니고 16일 이게 하루 먼저 시작된 거다. 이렇게 네. 지금 트레킹이 언제 있었는지도 혼선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사건 경위를 지금 정확한 이유를 알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봅니다. 네, 아직은 조금 더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실종자 가족들도 네팔에 도착을 했고요. 또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일 오후에 현장 지원단을 추가로 파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수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 정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네팔 당국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네팔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이런 등산 되게 험난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들 뭐 몇천 미터 넘는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산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게 네팔이라 네. 이런 어떤 수색 작업이라든가 이런 조난 사고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팔 자체가. 그래서 네. 이런 수색 작업 전문성 있는 곳도 지금 네팔 쪽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지원 작업을 네팔에 급격히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또 네팔에 도착해서 사고 현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2, 3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분 1초가 지금 아쉬운 상황에서는 네네. 아마 네팔의 정부에 좀 많은 것을 의존해야 될 거고요. 이것도 이거지만 나중에 이제 사고 원인이 좀 밝혀지고 다행히도 진짜 이 실종된 분들 중에서 좀 뭐 전원 아니면 일부라도 이제 생존하신 분이 밝혀지면은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고 원인, 대체 안전교육은 제대로 한 것인지 네. 이렇게 무리하게 트래킹을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디 수색 작업이 좀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좀 주체를 바꿔봐서요. 그 드루킹 이제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심 판결이 이제 오는 21일에 나오게 되는데 1심보다 높은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뭐 좀 달라진 사실이 있습니까? 네, 사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또 현직 도지사가 이제 법정으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와중에 또 특검도 뭐 구속된 김 지사 입장은 당연히 이제 항소하는 건데 특검도 항소한 겁니다. 양이 너무 적다, 가볍다 하고 1년을 또 높였는데요. 그 취지 자체는 이런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눈앞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거, 지금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총선을 앞두고 이런 여론 조작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 경종의 메시지를 올려야겠다. 이런 취지로 구형을 1년 올려줬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1심보다 형량이 더 올라간 만큼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연회 후 50분, 뭐 인사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게 1심에서도 지금 드루킹 댓글 작업에 공모했다.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드루킹 일당들 있지 않습니까? 일당들이 되게 어떻게 산속에 있는 어떤 사무실에 김 지사가 방문한 것 자체는 그건 사실입니다. 산채를 찾아간 날이요. 네. 방문해가지고 근데 저녁 시간대부터 1분 1초간에 서로 간의 얘기가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은 김 지사가 8시 50분에 도착해서 약 1시간 동안 브리핑을 듣고 그다음에 8시 한 7분에 23분 사이에 어떤 킹크랩, 이 문제되는 킹크랩 시연회 과정을
그 공유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댓글 조작에 대해서 공모한 것이 아니냐가 인정이 돼서 유죄가 나온 건데요. 근데 김 지사 측에서는 이제 항소심에서 이거 아무래도 이 시간대에서 많은 것들을 또 반박 증거를 내기 위한 건데요. 네. 그래서 김 지사 측은 간 건 맞고 그 시간대 다만 하고 나서 식사를 했다. 예, 식사를 했다고 해서 이제 닭갈비 영수증을 제출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브리핑을 듣고 시연해 본 게 아니라 식사를 한 시간이 상당히 있었고 그다음에 브리핑을 듣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다음에 이런 시연의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눈앞에서 이런 어떤 조작 과정을 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나온 시간은 또 똑같거든요. 이 검찰 특검이라든가 김 지사 쪽이나. 근데 이 9시경에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받았던 그 도모 변호사. 이 변호사랑 그 만나면서 명함을 교환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9시 네. 나오면서. 그러면 그 빈 공간 시간 약 4, 50분은 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이 시연회가 가능한 거냐 아니면 시연회 부족했느냐 서로 얘기가 다릅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아마 항소심에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어떤 주장들이니까 뭐 많은 어떤 뭐 고심을 끝에 아마 화요일 날 유죄든 무죄든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1심보다 좀 중형이 선고가 되면 이게 사실 당장 도정에도 이제 차질을 빚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할까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1심에서 지금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 위반, 이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한한 선거법 위반은 집행유예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죄가 다 유죄인데 뭐 항소심에서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또 유죄로 인정해버리면 지금 보석 상태 아니겠습니까? 잠깐 풀려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또 다시 그 법정 구속할 가능성도 왜냐하면 1심 유죄고 2심 유죄인데 이것을 구속하지 않고 그냥 대법원까지 그냥 놔두고 있으면 또 이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뭐 형벌 집행에서 이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도 좀 예상하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 경남 도정에 국정 공백도 생기니까 뭐 무죄가 나오면은 이런 고민할 필요 없겠지만 네. 유죄로 인정된다면은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어디까지 과연 이것을 뭐 법 실형을 선고 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 선고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적 형평성과 이 경남 도정의 어떤 안정성 이 부분을 굉장히 형량해서 좀 판단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 날 재판을 저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마지막 사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배드파더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양육비를 좀 지급을 해라 이렇게 전처가 항의차 찾아왔는데 이 전처를 폭행하고 또 이를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단 이 폭행한 가해자도 조사에서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예, 지금 양육비 이게 이 사건 자체는 2012년에 그 양육비를 지급하는 어떤 법원 판결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후로 그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이 전 배우자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사업장에 있는 청가물 도매시장에 가서 양육비를 지급하라 이런 시위를 한 것입니다. 네네. 근데 이런 시위를 하는 와중에 이제 또 이제 기자가 이 상황을 취재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이 광경을 보고 이 전처를 이제 폭행한 건데요. 그다음에 기자도 폭행하고 지금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 경찰에서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겠지만은 통상적으로는 쌍방 폭행이 인정이 돼야지 본인이 폭행한 것들에 대해서 좀 참작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 상식적으로 양육비를 이제 지급받기 위해서 찾아간 그 여성분이 남편을 좀 폭행했다는 거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거든요. 네. 물론 이건 좀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폭행을 했던 전 남편 A 씨가 전처와 이혼하기 전에도 사실 이 상습 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습 폭행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좀 가중처벌 대상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네, 사실은 동일한 대상자,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집행유예의 어떤 유죄 판결도 받았고 그 연장선으로 또 폭행한 겁니다. 대상자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폭행을 초래하게 된 것도 본인의 의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집안의 어떤 뭐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자식에 대한 양육 의무. 근데 기본적인 양육비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배우자가 전처가 그냥 1인시 한 거고 그거로 또다시 폭행했다고 한 거거든요. 사실 죄질도 안 좋고 피해 네. 대상자도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뭐 집행유예 기간 내였으면 당연히 집행유예가 취소되고요. 근데 집행유예 기간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법당국에서는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데 이 남성도 이 배드파더스에 이름이 올라와 있고 법원으로부터 이제 양육비를 지급을 해라 이렇게 판결을 받은 건데도 이렇게 버티고 몇 년 동안 버티게 된 건데 이 정도면 법이 굉장히 좀 약한 거 아니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얼마 전에 이 사이트 공개 책임자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네. 사실 근데 이 고소하신 분이 이 당사자입니다. 사실은 이 5명이 고소했는데 그 당시에 명예훼손을 침해받았다고 하신 분이 바로 이 폭행을 행사하신 분인데요. 네네. 예. 사실 이게 법원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다. 즉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름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한 거에서는 가장 큰 것이 공공이익을 우선시했거든요.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공공이익 이거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무겁게 본 것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고 해서 가장 무거운 현행법의 제도는 그냥 감치입니다. 이제 최대 10일 정도 감치인데요. 이 당사자는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은 그 감치도 잠깐 구금돼 있는 건데 그 감치 처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육비를 안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애들을 키우고 있는 그 양육자 입장에서는 좀 전 배우자를 감치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네.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저 그 어떤 양육비 소정의 양육비라도 받아서 애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도 이런 공적 이익을 인정한 것이니까 지금 네. 국회에는 많은 법이 이 발의됐습니다. 이제 국회가 지금 총선 앞두고 앞으로 이제 선거가 모두가 되니까 이런 법률안 또다시 폐기될 확률이 있던데 이런 공적 이익이 있는 것이면 사실은 정부가 이런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정부가 대신 이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구상을 하거나 네. 아니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은 감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게 되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금보다는 권리구제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